주식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왜 우리 5060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할까요? 코스피 3000이라는 숫자가 내 노후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유, 오늘 그 본질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명예퇴직한 58세 남성의 통장 잔고는 불과 123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달 꽂히던 월급이 끊기는 순간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필사적으로 찾게 되는 단 하나의 키워드, 바로 원금 보장입니다. 실제로 한 금융경영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 5060 금융자산가들의 절반이 넘는 55.7%가 노후 상품 선택 시 원금 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원금 보장이라는 말 속에 우리의 노후를 조용히 갉아먹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간 단 하루도 지각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퇴직한 60세 김진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퇴직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을 합친 노후자금 약 3억 원을 단 1원도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모두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원금은 확실히 보장되니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고, 김진성 씨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매년 통장에 찍히는 1%대의 수익률을 보면서 크게 불리진 못해도 까먹지는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퇴직금 액수는 그대로인데 젊을 적 3,000원이면 사 먹던 자장면 값은 7,000원이 훌쩍 넘고 아파트 관리비와 병원비는 해마다 무섭게 오릅니다. 실제 한 보도에 따르면 원리금 보장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1.35%에 그쳐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 2.5%를 따라잡기는커녕 한참 뒤처졌습니다. 김진성 씨의 원금은 숫자상으로는 분명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살 수 있는 힘, 즉 돈의 구매력은 매년 1.15%씩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잃지 않으려다 돈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조용한 손실의 덫에 완벽하게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번엔 명예퇴직한 교사 박수연 씨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은행 VIP 창구에서 원금 보장형 ELS라는 상품을 추천받았습니다. 최대 연 8% 수익이 가능하지만 주가 지수가 아무리 떨어져도 원금은 100% 보장됩니다. 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네 글자에 박수연 씨는 이것이 정기예금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노후 자금 중 일부를 투자하며 연 8%의 이자로 그동안 미뤄왔던 여유로운 해외여행을 즐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3년 뒤 만기가 되었을 때 그녀의 손에 쥔 실제 수익률은 연 2.2%에 불과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였습니다. 과거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저금리 시기 원금 보장형 상품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투자금 대부분을 안전한 채권에 묶어 원금을 보존하고 아주 작은 일부 자금으로만 수익을 추구하는데 금리가 낮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자체가 줄어들면 수익을 낼 재원도 함께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박수연 씨는 원금 보장이 결코 수익 보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 늦게 그리고 너무 아프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진성 씨와 박수연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쩌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빠졌던 함정의 공통된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원금 보장의 함정에 쉽게 빠지는 걸까요? 첫째는 심리적 함정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매달 통장에 찍히던 월급이라는 심리적 링거가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 공포가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방어 심리를 극대화시켜 물가 상승률이라는 더 크고 조용한 도둑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우리는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에
모든 위험이 제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의 복잡한 조건들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중 확정급 여형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처럼 가장 안전해 보이는 은행 예금마저도 내가 가입한 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잘못된 정의 때문입니다. 진짜 안전이란 무엇일까요? 통장 속 숫자가 그대로인 것일까요? 아니면 10년 뒤에도 그 돈으로 똑같이 자장면 2그릇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연 1% 수익의 물가 상승률이 3%인 시대라면 내 돈은 사실상 연 2%씩 가치를 잃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조용한 손실을 막고 내 돈의 진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 나의 퇴직연금 잠 깨우기입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퇴직연금, 특히 DC형이나 IRP 계좌에 접속해 최근 1년 수익률을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그 수익률이 작년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다면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금은 잠을 자면서 살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에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들이 알아서 자산을 배분해 운용해주는 디폴트 옵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안전의 포트폴리오를 새로 짜는 것입니다.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모든 계란을 가라앉는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이겨낼 수 있는 자산, 예를 들어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ETF나 우량주 펀드 등에 배분하여 구매력 하락을 방어하는 든든한 완충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연금 수령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동원해 65세부터 얼마, 70세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구체적인 숫자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특히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되든 4,000이 되든 그 숫자가 우리의 준비된 노후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진짜 보장은 원금 보장이라는 네 글자가 아니라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려는 현명한 지식과 용기 있는 실천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잠자는 연금 계좌를 깨우십시오. 조용한 손실의 흐름을 멈추고 당신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 물가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원금 보장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하고 든든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